자, 이제 세 번째 타임인데요. 자, 준비 좀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A4 2분의 1장. 뭐 제가 국가적 오픈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뭐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예. 원래 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시면 저 빈 강의실 저 혼자 떠들고 있거든요. 계시면 좀 물어보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할 텐데 그냥 자문하고 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 면접에서 여러분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뭐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에다가 놓고 타이핑을 하면 여러분의 워딩 말한 내용만 이 정도 사이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값으로 이만큼밖에 안 돼요. 거짓말인지 보시면 알아요. 즉 얼마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나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자료도 보시고 찾아보시고 뭐 그러긴 하시겠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많은 걸 공부해서 뭔가 얘기할 기회 자체가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뭐 입배속을 좀 빨리 하시면 조금 더 많이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되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위원들이 툭 하면 자릅니다. 질문을 서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맡은 파트를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 인사과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막 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래 이게 다 쓸데없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뭘까 외우는 것보다는 뭔가 밀도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준비하실 좀 밀도 있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답변을 다 밀도 있게 내용 있게 하기는 좀 어렵죠. 뭐 일부 질문은 아무 말로 그냥 떼워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답변을 못하는 질문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모든 질문을 거의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아무 말도 좀 해야죠. 아무 말도 좀 하는데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김주훈 감독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비유를 하자면 뻔한 답, 좋은 답, 아주 좋은 답만 있습니다. 틀린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걸 맞는 거를 맞추는 문제를 내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더 그런 게 강하고요. 뻔한 답,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아무 말이거나 학원형 답변들이 좀 뻔하다고 보고요. 그냥 본인 얘기 조곤조곤 하는 것, 이게 그냥 좋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답은 뭘까요? 좀 밀도 있게 내가 좀 자랑할 것들도 좀 먼저 얘기하시고 뭔가 좀 찾아보시고 다녀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또 뭐 거기 사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지원시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기 지역에 관련된 사랑이나 관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뭐 이런 게 좀 좋은 답이 아주 좋은 답이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틀린 거를 얘기해서 내가 막 말아먹는다거나 미흡을 받는다는 걱정 자체를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정제되고 좀 밀도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면접을 보고 나면 되게 아쉽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냥 이거밖에 얘기를 못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쉬움이 더 많으시니까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면접이라는 게 뭐 자기 준비한 걸 100%쓸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필기시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뭐 한국 시험 뭐 국어 이렇게 보셨는데 뭐 시험 20문제 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를 쓰지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두루두루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A4지 반장밖에 내가 얘기를 못한다는 걸 좀 인상적으로 좀 심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방직 면접의 핵심 제가 뭐 똑같은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본인 자랑하고요. 지역 사랑입니다. 내 자랑, 지역 사랑. 이겁니다. 내 자랑 내가 어필할 것, 뭐 착합니다. 봉사 정신이 좋습니다. 뭐 주민들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적극성이 좀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또 남들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합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건 뭐 공무원만 아니라 뭐 삼성을 다니던 애플을 다니건 다 똑같은 덕목이죠. 조직원으로서의 덕목. 뭐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이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뭐 일을 잘했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승진이 뭐 일을 잘하면 승진이 조금 빨라질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보상이 없이 내가 보람과 긍지 그리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내 자랑. 그리고 또 각종 자기 직렬 지원한 게 있죠. 뭐 사복직이면 복지, 뭐 복지하게 된 정보만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아시고 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그 정도의 선에서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자기 지원 직렬에 관련된 어떤 이해, 뭐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깔아두시면 되는 것일 테고요. 당연히 지역사랑입니다. 그 땡땡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경기도의 땡땡시 혹은 땡땡 구원에 지원하시는 거니 그 지역에 대한 사랑을 좀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많으시죠. 되게 경기도는 사시는 분들의 비율은 글쎄요, 제가 그냥 글쎄 뭐 이거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른데요. 뭐
에버러지로 치면 한 3,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 주소지가 거기에 계시고 실제로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3분의 1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바깥이나 주변이나 뭐 서울이나 뭐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면접인은 모릅니다. 그런 정보를 당연히 알 수도 없고요. 모른다고 보시면 그 정도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뭐 성적도 당연히 모르고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그런 류의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디 사냐고 묻는 질문이 옛날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불공정 문제 때문에 거의 이제 하지 않아요. 후기를 보시면 질문 세트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떻게 물었냐? 아침은 먹고 왔어요? 아, 네, 아직 뭐 면접장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예, 제가 예, 아침에 좀 일찍 나오려고 전철 타고 한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안 사나 봐? 뭐 이런 류의 질문. 이런 꼼수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이면 4, 5년 전쯤 얘기인데요. 일부에서는 저기 본인 사는데 요즘 저기 주소지가 바뀌었죠. 예, 옛날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새 주소가 어떻게 돼요? 외우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뭐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도 옛날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봉사 리포트를 내시잖아요. 봉사 리포트를 내면 지원 기관이 나와 있고 어느 지역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어이구 경기 지원하시는데 봉사는 저기 다른 지역에 사셨네? 뭐 사는 데가 여기가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예, 간혹 또는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최근에 보시면 그런 질문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걸 따지거나 묻거나 평가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거기 사시고 오래 사시고 지역을 잘 아신다 그러면 자기소개나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자랑하시면 좋은 일입니다. 그건 당연하게도 자랑하면 그러니까 왜 해당되는 지역 거주자를 좋아라 하느냐? 딴 이유 없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지역에 오면 막 멀리서 다니려면 힘들거나 그러면 아유 당연히도 힘들고 뭐 이 동네 자취하면 돈도 많이 깨지고 그러니 그냥 딴 데 가까운데 시험 다시 보지 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시 이 계신 분들을 많이 좀 선호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자기 지역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제가 보면. 따라서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오래되고 있고 연고가 있다면 그 부분은 약간 자랑하실 포인트는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걱정하실 포인트는 아니다. 면접인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랑을 어떻게든 좀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살지 않는 분이신데 면접을 좀 잘 보겠다 싶으면 갔다는 한번 오셔야죠. 하루 이틀 3일이라도 또 갔다 오시고 뭐 시청이나 군청도 가보시고 뭐 지역에 뭐 사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좀 그 복지 대상자들이 많은 동네들이 다 어디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동네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 동네 주민센터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좀 다녀보시고 이런 느낌들 뭐 너무 멀다 그러면 네이버 로드뷰라도 좀 보시고 아 이런 동네구나 이런 좀 현실감 있는 것들을 좀 하시는 그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 요거 관련돼서는 많은 사례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는 나중에 강의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여기서는 좀 시간을 좀 짧은 취지에서 그냥 취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면접이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안정감이라는 말.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사람,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이고 일 잘할 사람은 가봐야 아는 거니까 모를 일이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공시 시험이 워낙 치열하니까 여러분들의 뭐 똑똑하고 이러는 어떤 지식이나 지능적인 측면, 역량적인 측면을 의심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관건은 오래 빵꾸 안 내고 오래 다닐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직은 TO,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원을 늘 못 채우는 현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이 되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누군가 그만두거나 빵꾸가 나면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n분의 1을 갖고 다시 일을 또 해야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각 시청이나 군청의 인사과 직원들은 그 부담이 너무 커요. 딴 데서 왜 인원 안 보내주냐고 막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군수님도 직보 상황입니다. 이런 인사에 관련된 것, 여러분들 채용에 관련된 것 지적을 받을 거예요. 못 채우고 이러면. 그래서 그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면접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직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만둘 즉 똑똑한데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캐릭터를 잡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아까 말씀 정무적인 판단, 우아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정무적, 약간 정치적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연고성이 있으면 좀 팔이 좀 안으로 굽게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나이, 성, 뭐 남성보다는 여성이 워낙 많으시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몇 가지 느낌적 추정을 좀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또 그러니까 경력이 너무 고스펙, 예, 아주 고스펙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그죠? 뭐 요런 거. 9급 신규인데 우리 6급 과장님보다 훨씬 더 선수다.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사람 조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만. 그래서 면접 때 이런 걸 대놓고 묻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극히 일부 지역은 재면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좀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들을 좀 작동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은 좀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건 고민해봤자 아무짝에도 효용이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밖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신경이 좀 일부 쓰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항상 어디 안 갑니다. 그죠? 땡땡시 땡땡군의 뼈를 묻겠습니다. 약간 이런 캐릭터를 좀 잡으셔서 그런 의지, 내가 똑똑한 거다 보단 오래 안정적으로 일이 힘들더라도 오래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 이 캐릭터만 딱 잡으시면 뭐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있지 않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나마 그것도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성적이 조금 그래서 뭐 등등등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려가 되시는 분들. 저 그럴 때는 뭐 공부 많이 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보셨던 A4지 반장밖에 얘기할 부분이 없고 질문도 상당히 좀 뻔한 질문을 받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하기 여지가 좀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게 제가 몸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몸으로 면접 준비. 머리가 아니라 스터디가 아니라 몸으로 면접 준비. 즉 해당되는 시, 군에 뭐 찾아보시는 것, 기관을 찾아가 보시고 뭐 구경하시는 것, 초보적인 것부터 포함을 해서 뭐 사복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동네들을 좀 다녀보시거나 주민센터도 다녀보시는 건 소극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컨대 뭐 주요 사업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나 군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들이나 현장들이 있으면 한번 가서 좀 보시는 것, 뭐 등등등. 즉 어떤 자기 직렬과 희망 업무 뭐 등등등 포함해서 직접 몸을 좀 움직이셔서 좀 보시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다음 플러스 뭐 일반 행정직도 뭐 내가 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고 예컨대 좀 제가 기억나는 게 모 시에 그 친구는 전공이 체육이었는데 일행으로 시험을 보셨는데 본인이 나중에 생활체육 쪽을 좀 희망 업무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보통 보면 이제 뭐 시나 군에 보면은 시립이나 군립으로 뭐 운동장, 체육관, 다음에 뭐 테니스장 이런 게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알바를 그죠? 그 치우는 알바가 마침 있어서 거기 가셔가지고 알바를 청소하고 뭐 이러는 시설 관리하는 알바를 철조망 채우고 이런 걸 같이 하시면서 얘기도 좀 들으시고 현직들도 일부 와 계시니까 물론 이제 사업실 위탁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들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분은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마지막 말로 그냥 제가 실은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좋았다라는 말 그냥 후다닥닥 한 30초 하고 나오셔서 좀 아쉽기는 했었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좀 하시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후기를 보시면 아마 일부나마 그렇게 좀 노력하신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시나 군에서는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 뭐 시장이나 군에서 뭐 이런 거 뭐 제한사항을 주민 제한사항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거를 포함해서 내가 직접 체험해봤다라는 거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체험해봤어요라는 질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부터 자기소개 쓰는 것부터 자기소개 때 얘기하는 것부터 뭐 희망 업무 얘기할 때 어떻게든 껴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로드맵 제가 늘 이제 오픈 특강 할 때 뭐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지방직 경기도든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기출 지문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대략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후기들 합격한 선배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답변을 했는가, 어느 정도 분량, 어느 정도 내용. 물론 좋은 답도 있고요. 또 아무 말 그냥 말아도 떠드시는 경우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쭉 보시면 질문과 답변의 전체 사이즈 이 정도가 평균적인 느낌이 이 정도구나라는 거를 좀 잡으시면 기준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 기준 일단은 한옥금 중간은 가겠네 정도에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말재료 제가 말재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말할 거리
예, 본인의 뭐 경험도 있겠고요. 아까 몸준한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거기 사시는 분이면 평소에 다니셨을 때 무리도로가 갑자기 뭐 포장이 됐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뭐 5년 전에 없었던 체육관에 뭐 이렇게 돼서 자기가 뭐 체육할 때 되게 좋다든가 없는 공원이 생겨서 되게 이용하기가 너무 좋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까지 포함된 것. 예를 들면 그런 말제로 뭐 지원동의 희망 업무 블라블라 다 포함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내 자랑, 지역 사랑 요거 내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 놓으셔서 이거에 맞춰서 그래야지 뭘 준비해야 될지가 좀 분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하면서 이게 또 짧고 굵게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죠. 이게 그 종이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스터디가 됐건 뭐 저랑 줌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 돼서 하는 모의 면접이 됐건 한번 같이 이렇게 떠들어 보시는 그래서 다양하게 좀 상황에서 애드립을 좀 다양하게 애드립 상황들을 좀 가정하셔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랑할 말재료들을 어느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모의 면접을 좀 하는 순서로 하시는 게 뭐 가장 뭐 당연하고도 예, 가장 최적의 예, 준비 로드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되셔야지 요거 없이 그냥 이거부터 하시게 되면 너무 막연해져요. 그죠? 예, 아무거나 막 하다 보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준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막 드립다 해놓고 해도 뭐 아까 보셨던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굳이 기왕에 하실 거면 뭐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효과적으로 하시고 다만 이제 뭐 실제로 경기도에 가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참에 좀 다녀보시고 구경하시고 약간 좀 즐긴다라는 느낌 예, 평생 직장에 두실 곳이니까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게 어쩌면 더 실질적으로도 면접만 아니라 본인의 약간 직무 탐색 뭐 이런 거에서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제가 늘 말지만 면접 준비는 뭐 이만큼 많이 해 놓으셔도 뭐 실제로 말하는 건 애매밖에 안 돼요. 그죠? 뭐 필기 공부도 그렇잖아요. 많이 준비해봐야 시험 때 쓰는 건 이만큼입니다. 하지만 이만큼을 얘기하려면 반대로 이만큼 물에 잠기는 정도가 필요해요. 그죠? 예, 당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할 때도 기본서 열심히 보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간하시면 좀 뭐 질문은 좀 너무 뻔하고 경기도는 그렇긴 하지만 좀 두루두루 예, 좀 안정적으로 좀 예, 좀 준비를 하겠다 정도의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후기 질문과 후기를 보시면서 대충 튜닝 그죠? 실제 경기도 면접에 튜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이 생기니까요. 따라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선배들이 후기들입니다. 제 후기 기준으로 보면 2334개의 세트가 있습니다. 질문 세트. 제가 오픈 자료에 드린 건 교재에 실은 것 중에 3분의 1만 드렸고요. 교재에 실은 거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지난해 합격 수기 중에 합격 교재에만 들어가 있는 게 한 3분의 1도 못 들어갔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구글 문서를 통해서 따로 보실 수 있게 다 지역별로 해놨습니다. 2334기가 있고요. 다음에 후기, 그러니까 답변까지 다 포함된 후기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582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 시군별로 인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시정 뭐 수원이면 수원시 정책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부천이면 부천시 있는 거 알았으면 얘기해봐라. 그런 질문만 빼고는 나머지 한 7, 80%, 90% 가까이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 것만 보지 마시고요. 뭐 다른 지역의 사복지기다 그러면 다른 지역 사복지기의 사복지문만 골라서 보실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면 답변의 사이즈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좀 골라서 좀 보시면 좋겠다. 요거의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보시는 방법이나 가이드는 본 강의 때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됐건 간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합격생들이 고생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지 괜히 그냥 맨 땅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교재. 예, 제가 이 말씀을 하셔도 되게 부끄러웠어요. 완전판 이런 말. 제가 상업적 멘트 되게 싫어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원래는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예, 제가 교재 양이 두꺼운 거를 되게 제 책 두꺼운 거 너무 좀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는 작지만 370, 한 380쪽 정도 되는데요. 뭐 되게 두껍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후기 사례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만 자체적으로도 좀 완결적이 좀 될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제 취지였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아마 다른 데랑 비교해서 좀 혹시 만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교재가 가장 이제 거의 완전판을 거의 다 만든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체계적으로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아까 오픈 자료로 보여드렸던 게 그 교재 1장에 나와 있는 거의 일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픈 자료 관련돼서는 후기는 만약에 아주 소수증일 분들이 걱정들이 많으셔 사례들이 너무 없어서 뭐 땡땡지게가 있나요? 뭐 질문 사례가 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셔요. 보니까 소수증일의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오픈 자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 앞에 보시면 이게 질문 세트예요. 2334개의 세트가 있고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지역별로 여기 직렬까지는 제가 표시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안 했는데 아마 뭐 아까 말씀드린 소수 직렬이라도 자기 지역이 아니라도 딴 지역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교재에 보시면 맨 뒤에 전국 단위로 직렬 질문은 제가 따로 모아놨어요. 전국 단위로. 예? 전국 단위로 직렬 질문, 그러니까 보통 전공 질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자랑을 하죠, 뭐. 예. 예를 들면 이제 교재 맨 뒤에 가시면 그것도 실어놨으니까 꼭 자기 직렬 거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이 우선이지 직렬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재 맨 뒤에 가시면 또 소수 직렬까지 포함이 돼서 모든 직렬 전국 단위로 지난해 나왔던 전공 직렬 질문 무지하게 많죠. 2020년 여기 보시면 2020년 지방 분야별 기출이라고 해가지고요. 행정학 퀴즈 질문, 뭐, 경기도는 거의 안 하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근데 농업이다. 농업 같은 경우는 경남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모아져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나마 이런 질문은 경기도는 거의 없기는 한데, 그나마 조금 그래도 전공 질문 대비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2년치 거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해당되는 거를 보시면 그래 뭐 요 정도는 연결지어서 한번 좀 알아두면 좋겠다. 뭐 시간 많이 걸리실 거 아니니까 정리해서 좀 보시고요. 하다 보면 또 아이데이션이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희망문마 하실 때 농업이긴 하지만 스마트팜 얘기는 뭐 농업분들이 늘 아시는 거니까 맞아 내가 지원하는 땡땡으로 스마트팜 뭐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희망문마 찾을 때 좀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여기 뭐 과수화상병 얘기들도 어딘가 질문 있을 텐데 경기도에 혹시 내 지역에 과수화상병 걸리는 데가 어디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보시면 정보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그쪽 분야에서 이슈 같은 것도 질문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역으로 찾아서 좀 정리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맨 뒤에 교재 그 부록편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판이라고 말할 땐 달리 완전판이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해도 좀 뿌듯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것들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권장안입니다. 사람마다 좀 여러분마다 여건이 좀 되게 다르실 텐데요. 일단 경기도만 붙었고 경기도만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발표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있긴 합니다. 이제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필기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슬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슬슬 다녀도 보시고 어디 구경도 좀 다녀보시고 대개 질문 후기들도 좀 보시고 아까 보시면 몸준 뭐 좀 동네에 뭐 좀 있으면 행사들도 한번 슬슬 참여해 보시고 이렇게 좀 약간 즐기는 모드로 시간 좀 있으실 때 요러 하면서 슬슬 준비하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국가직 국어부가 동시 합격한 분들 이제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는가? 제가 뭐 동일하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직 국어를 메인으로 준비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국가직보다는 그냥 경기도 붙으면 경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성적도 좋거든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준비는 그러니까 시험은 똑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국가직 사이즈가 워낙 좀 크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국가직을 그냥 메인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죠? 지방직은 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인적성 경험 정리 국가직에서 했던 거랑 뭐 공직관 일부 질문들은 국가직이랑 뭐 근본적으로 겹친다고 보고요. 아까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희망 업무, 뭐 국가직은 희망 부처 업무 얘기하시는 거랑 해당되는 시군의 희망 업무 얘기하시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시정 현안 관련된 것만 조금 업데이트만 플러스 하시는 정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뭐 답변하시는 방식이나 뭐 태도나 자세는 국가직이 훨씬 더 빡세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따라서 국가직을 메인으로 하시고 본인이 지원 시군에 관련된 부분만 약간 좀 추가하거나 기출 장악을 하시면서 기출을 통해서 좀 보완하시고 뭐 혹여나 좀 필요하시면 약간 좀 다녀보시고 하는 정도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국가직 구급을 메인으로 해당 시군 질문은 기출을 위주로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스터디 같은 것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해당되는 시군의 스터디만 좀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답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직과 경기도는 책의 시험 면접 자체가 그냥 다른 시험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 맞춰서 연습은 좀 해보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준생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텐데요. 일단 예, 그 뭐 딱 답을 정해드리면 필셋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끝날 때까지 엔간하시면 얘를 메인으로 하시고요. 시간 되실 때 껴가지고 뭐 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일정이 좀 맞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군별로 일정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 보셔가지고요. 맞춰서 일단 끝난 다음에 좀 준비하시거나 이러는 게 좋겠고요. 지방직 7급만 하시는 분들은 필셋을 안 보실 테니까 그러면 좀 조금씩 준비를 하시는데 다만 시험 준비에 페이스를 잃지 않으시려면 뭐 스터디를 하시거나 이런 건 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본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제 강의만 조금 들으시고 후기 좀 더 보시고 한 글쎄요 뭐 어디 다니시고 이러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두실 테고요. 뭐 한 3, 4일 뭐 아주 짧게는 3, 4일 그냥 엔간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한 집중해서 좀 준비하고 그냥 한번 갔다 오자 정도의 느낌만 해도 저는 뭐 그렇게 해서 탈인한 분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최소한으로만 하자.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데 페이스를 잃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정도의 느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비율을 일단 공부하시다가 좀 너무 그 이론서나 7급 책 보시다가 좀 지겹고 힘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많씩 보시잖아요. 잠깐씩 한두 시간씩. 그거 용도로 제 강의를 보시면 어떨까? 예, 보시면서 재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좀 불안하시는 걸 좀 덜고 다시 이제 7급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껴가지고 좀 뭐 찔끔찔끔 이렇게 좀 이용하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면접 스터디는 일단 엔간하시면 자가면접 집에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는 꾸려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줌으로 합니다. 경기도는 지원시군도 너무 많고요. 또 거기 사시는 분들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지역 지원시군도 31개나 되는 데다가 사시는 데도 다 제각각이라서 오프라인으로 만들기가 거의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 같이 모이려면 왔다 갔다 되게 길고요. 또 코로나가 좀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현재로도 좀 심각한 상황이니 그런 거보다는 그냥 줌이나 화상으로 하시면 아무 때나 밤에 편하게들 보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뭐 얼굴 보겠다고 그렇게 좀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구하시는 건 제가 단톡방 소개를 드릴 텐데 단톡방에서 오프라인 스터디는 뭐 어디 뭐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스터디 할 때 꼭 지역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스터디 질문은 그래서 지역 가리지 마시고 하셔도 좋겠고요. 또 직렬별 스터디를 따로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좀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 통합에서 뭐 농업직만 모여서 스터디 할까 이런 거는 뭐 그냥 필요하시면 하시는데 내 말은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만나가면서 하실 정도는 아니고 뭐 줌이나 이런 걸로 필요하시는 경우에 모여서 같이 정보 교환하시거나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원 시군이 1순위고요. 직렬은 2순위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터디는 꾸려드리지만 일단 온라인 스터디를 위주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좀 비슷한 동네끼리는 묶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팀원들하고 협의가 되면 오프라인 스터디를 같이 하시는 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값, 디폴트 값은 그냥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시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방역 조심하십시오. 일단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면접 정보방 뭐 지금 또 많이 좀 들어와 계시던데요. 아직은 제가 국가직이라는 경험이 없어서 정보를 좀 많이 못 나눠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 웬만하면 들어와 계십시오. 예,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들어와 계시고 또 뭐 서로 정보들도 좀 나누시고요. 뭐 제가 만들었지만 뭐 제가 마음대로 하는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제가 만들었을 뿐이니까요. 여기에 뭐 정보나 이런 자료들이나 여기는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 단톡방에 보니까 각 시군별로 제가 이제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어저께 보니까 많이들 이제 각 뭐 그 지역별 시군별로 따로 이게 단톡방들을 많이들 만드셨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상업적으로 누군가가 만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충분히들 많이들 있어서 요 단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거의 웬만한 시군에 거기 응시생만 따로 또 모인 단톡방들까지 제가 공지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오해받을라. 예, 그래서 거기다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뭐 지구상에 인터넷만 되시는 데면 뭐 면접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예, 좀 우애롭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방을 만들었다 좀 광고를 드리겠고요. 요 유튜브 밑에 보시면 아마 링크도 같이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들어와 계십시오. 네. 저 거기서 강의 홍보하거나 강의팔이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에 면접 아까 줌으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예. 가급적이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좀 당장 빨리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평가지 같은 것도 좀 일부 좀 드려서 같이 좀
예, 그뭐 체계 없이 그냥 중구난방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체계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모의 면접용 질문이랑 평가지랑 이거 같이 좀 만들어서 카페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자료들도 물론 보시겠지만 참고하셔가지고 모의 면접을 좀 하시면 조금 더 가성비가 높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줌 스터디하는 가이드 뭐 기본적인 것들 안 쓰신 분들도 좀 계실 테니까 초딩들도 그냥 한 번 하면 요즘 초딩들도 이걸 수업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한 번만 해보시면 다 아시는 거라 너무 이렇게 기계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도 일부 그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줌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슈들이 좀 있고요. 불안해서 예, 굳이 뭐 얼굴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강의도 일부는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또 모의 면접도 가능하면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만 주요하게는 이제 온라인을 좀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기획서는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확정되는 대로 제 카페랑 단톡방에 안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가야죠. 뭐 잘 아실 얘기입니다. 예, 매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 강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뭐 질문 특별한 거 없다. 둘째, 엔간하면 다 붙을 거다. 일부 재면접이 있지만 공포 조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는 얘기다. 아주 극일부 좀 약간 좀 확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건 진짜로 극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극일부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뭐 그런 말씀 몇 가지를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 이제 심기 보존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면접 강사 입장에서는 장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그죠? 떨어진 분들 사례를 줄줄 읊고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돌다리 또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면접 잘못 보면 숲으로 돌아간다. 그죠?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정 합격을 위해서만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저는 캐릭터가 그런 건 낯간지러워서 못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가장 많은 수강생분들이 늘 들어주셨습니다. 예. 제가 7년 전이네요. 벌써 50명으로 시작해서 예. 국가직 7급 50명으로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제가 강의파리를 잘해서 알바를 많이 써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주시는 만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쿨하게 있는 정보를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이 말 좋아합니다. 면접은 면접위원들에게 보기 전에 본인 자신에게 먼저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멘탈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 멘탈. 그죠? 본인 멘탈 깨주고 불안, 초조 이러시면 본인만 손해고요. 그렇다고 아까 90% 붙는 확률에서 뭐 갑자기 100%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씩 까먹는 거예요. 본인이 조금씩.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물론 이제 걱정도 되죠. 뭐 걱정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고요. 일단 면접 볼 때 좀 버벅거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땀도 좀 삐질 나시고 버벅도 좀 거리시고 긴장도 되시고 저 그 버벅버벅 좀 해줘야죠. 뭐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조곤조곤 그냥 본인 얘기 몇 마디만 A4 반장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니 너무 경험 없다 이렇게 해서 쫄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닥치면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 필기 보러 갈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이번에 공부를 좀 했으니 0.5배차는 들겠군 라고 자신감 있게 면접장 필기 시험장 가신 분들 단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그거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어도 최소 통계적으로는 30분의 1 엔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담입니다. 그 어려운 것도 해내셨는데 뭐 요까지 거야 조금 잘 견뎌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줌을 할 때 제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지난해 때문에 오만 거 다 해놨어요. 제가 기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세팅이 잘 돼서 혹여라도 제가 뭐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학원이 지난해 갑자기 또 폐쇄도 많이 되고 뭐 그랬었습니다. 올해도 그럴까봐. 그래서 그러더라도 제가 온라인이든 뭐든 언제든지 컨버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온오프라인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제가 오픈 특강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파트입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인데요. 뭐 이거 티벳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만 우리말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이 이뻐요. 자, 걱정 많이 보지 마시고요. 조곤조곤 기출 보시고 후기 보시고 거기에 튜닝해서 그냥 내 것만 딱 준비하고 가면 된다. 그러면 거의 문제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글쎄요, 좀 면접을 대충 준비할 분 단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편하게 준비하시는 게 도리어 더 면접을 잘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면접을 대충 준비하거나 다 붙을 거니까 대충 하세요 이런 얘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는 토끼말을 잡을 때나 얼룩말을 잡을 때나 다 최선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뜁니다. 예, 토끼말을 잡을 때라고 대충 잡지 않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죠? 유명한 야구 선수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같이 국가직 면접도 보시는 분들, 뭐 지방직만 보시는 분들, 또 뭐 군무원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7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의 한 과정을 가고 계시는 거니 너무 긴장하실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긴장을 유지하셔서 마지막에 최종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는 긴장을 좀 잃지 않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뭐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괜히 잔소리 모드로 드려서 되게 송구합니다만, 조금 더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은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건데,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험 다시 없으시면 좀 내가 앞으로 근무할 기관, 시, 군, 뭐 관련된 과, 뭐 등등등 좀 어떤 거 하는지 좀 탐구도 해보시고, 또 뭐 한번 좀 간접 체험, 직간접적으로 좀 체험하거나 뭐 이런 거 해보시는 것도 좀 해보시고, 이런 시간으로 좀 가져주시면 면접 준비라는 게 되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답변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또 답변 준비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면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시면 되게 동장님들 많이 오십니다. 동장님들, 예, 주민센터 장님들 오시고요. 그분들 이제 5급 상당이십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뭐 팀장급, 고참 팀장급도 또 오시고, 뭐 다른 지역 공무원분도 오시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냥 편하신 상관님들이세요. 뭐 무슨 하늘 같은 분들도 아니고요. 그냥 늘 같이 밥 먹고 편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붙고 나면 한 두세 달 있다가 뭐 좀 입직이 좀 빠른 데는 한 두세 달 있다 바로 출근을 시킬 텐데요. 가시면 그날 보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면접이라는 건 약간 상견례 한다는 느낌, 인사드리러 간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면접이 부드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왕이면 좀 밝고 좀 씩씩하게 약간 이런 모습, 안정감 있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 괜히 무슨 저승사자 만나는 것처럼 긴장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쫄지 마시고, 예, 조금 면접 준비를 좀 즐겁게 하시는 게 어쩌면 더 짤막하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강고한 경험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잘한다는 건 면스터디를 두세 개를 돌리고 강의를 두세 개를 듣고 진짜로 막 대본 다 만들어서 딸딸딸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 필기가 여기는 아니라는 점. 안정적으로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서, 쫄리고 걱정은 되겠지만 좀 스스로부터 안정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ast Man Standing,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예, 마지막까지 여러분 뭐 처음엔 그렇죠. 뭐 모든 강사들이 다 그러겠습니다만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장사 끝나면 대충, 그죠? 예, 뭐 이렇게 가죠. 네.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고, 저는 이제 경기도 매일 면접 질문을 중계를 해드릴 겁니다. 원래도 뭐 각 시군마다 다 면접 일정이 다르고요. 그래서 참 정신이 없어요. 경기도 면접만 보면 진짜 다른 다른 지역 15, 14군데 면접 보는 거에 보다 더 많은, 예, 인원도 많고요. 또 뭐 여기저기 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앞에 먼저 보시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늘 카페를 통해서 수강생분들한테 다 마지막 날까지 다 중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중계를 해드려도 물론 새로운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뻔한 거구나, 별거 없구나 원래도. 하지만 별거 없다라는 걸 아는 게 별거죠. 예, 그거 모르면 또 괜히 또 불안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면접 시험 다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게 아마 올해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해까지는 저밖에 없었고요. 올해도 아마 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궁금하신 건 뭐 수강 관계없이 늘 물어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니까 한 6초, 7초 정도 딜레이가 좀 있네요. 이따 위에서부터 제가 주한 질문들은
쭉 해서 예, 답변을 좀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이패드로 제 얼굴을 보면서 답변 드리니까 좀 아직도 이상해요. 자, 쭉쭉쭉 가고요. 책 어디서 사요? 예, 좀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메리니님. 자, 나이 많은데 면접 주의점 있나요? 요즘 애들이랑 같이 면접하려니 걱정됩니다. 아니요, 뭐 많으시는 분들 적지 않게 계시고요. 좀 화사하게 하고 가십시오. 그죠? 뭐 얼굴이 연식이라 뭐 대부분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좀 밝게 하시고요. 특히 이제 나이 좀 연식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직 적응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도 일 열심히 하고 뭐 상관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갔는데 윗사람이 본인보다 나이 어리면 어떡할래? 근데 조직 생활은 조직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회사 생활도 했고 뭐 그게 뭐 일의 연초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좀 조직 친화력,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 경력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가 희망하는 업무나 이런 데 좀 잘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점에서 산전수전 좀 겪어봤기 때문에 뭐 민원인들 좀 센 민원들 와도 아주 능숙하게, 예, 이게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캐릭터로 도리어 좀 안정감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니나님. 기술직 강의 직렬 구분 없이 통합인가요? 예, 기술직 강의는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은 아까 보셨지만 보시면 알겠잖아요. 기술직 특별하게 물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냥 질문만 알려드리고 뭐 구글링 하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질문들이어서 뭐 그거를 강의까지 드려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전체 사이즈를 보시면 뭐 직렬 강의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드실 거고요. 다만 제가 사복직과 간호직만, 사복직은 특히 복지 쪽에 약간 소양이 좀 필요하기 좀 해요. 약간은 그래도 전혀 모르시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경기도만이 아니고 지방직 통합으로 해서 사복직 관련된 복지제도 기초 국기법이나 뭐 최근에 이제 뭐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된 부분이나 이렇게 복지제도 관련된 개선점이나 제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안내를 좀 따로 드리는 강의를 한 2시간 정도는 따로 찍을 거고요. 간호직도 비슷하게 좀 간호 정책이나 돌봄 서비스나 이런 등등등을 좀 알려드릴 게 좀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부분도 좀 강의를 드릴 게 좀 있기 때문에 경기도만 아니라 지역 공통으로 그 정도는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세는 해주시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지방세는 별로 묻지 않고 세목, 주민세 몇 가지 기출 질문만 아시면 되는 거라서 따로 뭐 강의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그냥 단순 정보를 묻는 건 정도여서 뭐 그거는 따로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사법과 간호만 제가 직렬 강의를 지역 공통으로 그냥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오픈 자료 랄라님, 해커스 유료 강의는 필압 발표 이후에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요. 공통 이론 강의나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인강으로 빨리 좀 찍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학원 측과 좀 협의가 되고요. 지금 국가직이랑 여러 군데가 같이 막 섞여 있어서 강의 일정 잡기가 좀 그렇고요.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약간 플랜 B도 좀 같이 세워야 되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정이나 이런 거를 좀 픽스를 못하는 것도 저도 좀 답답은 한데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알려드리겠고요. 필압 이후에 하면 너무 늦고요. 일정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기본이나 공통 강의 정도는 미리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인강으로 보실 수 있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필압 이후에는 주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습 뭐 둘 다를 하려고는 하는데요. 오프라인 실습이 지난해도 갑자기 하다가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급히 바꾸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여튼 올해도 좀 보겠습니다,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필압 이후에는 실습 위주로 모의 면접이랑 뭐 사전 조사 작성 연습, 모의 면접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만상님, 면접 강의 결제하고 일정이 나오면 현장 강의나 온라인으로 선택해서 듣는 건가요? 참고로 제 강의는 다른 필기 과목과는 좀 다르게요. 현장 강의, 라이브, 인강의 아무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장 강의는 있으면 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해커스 페이지에서 해커스 공무원 페이지에서 실시간 라이브로도 모든 강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모의 면접만 빼고요. 이건 초상권 문제 때문에 중계를 못 해드리고요. 따라서 굳이 오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모니터에서 그냥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커스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시스템이라서 좀 애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고생들이 많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다 들으셨고요. 뭐 실강으로 오시건 라이브로 들으시건 그 다음 날 강의 내용은 모두 다 인강으로도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강 오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오시고 뭐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라이브로 보시고 또 혹시 못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인강으로 보시고 아무거나 그냥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하죠? 다음에 히림님 0.n 배수가 나오면 7급 준비하면서 면접 편하게 준비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요. 기출 보고 후기 보고 그냥 빡 하고 그냥 공손 모드로 다녀오시면 뭐 그래서 다녀오셔서 이제까지 탈이 난 분이 저는 없었습니다. 산산보님 면접관의 시도 소속분들도 있나요? 한 분은 당연히 계십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오진 않습니다. 그건 지방직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옆에 뭐 퇴직공무원, 뭐 또 유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 뭐 동장님 도 있겠고요. 옆 지자체에서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이 계시는지는 알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 시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서 궁금하다. 당연히 그건 자기 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물론 면접에는 두 분 혹은 세 분 중에 한 분이 지원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분한테만 잘 보이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똑같게 두 분이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뽑으시는 해당되는 지원 시군에 오셨던 면접위원의 입장이 조금 더 뭐 우선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냥 심리적 추측, 뇌피셜 정도의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냥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 거라서 예,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다음에 희리님이 서울 사는데 경기도 합격하면 지원 동기 및 연구 설명 준비해야 되나요? 질문을 보시면 압니다. 아까 따로 어디 사느냐는 질문을 아주 간혹 하는데 아주 원래 하면 안 되는 질문이기는 해요. 예, 신상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경기도 아직도 그렇게 조금 아직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안 사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아까 80% 7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좀 애정은 좀 보여주셔서 한번 다녀는 좀 오시고 이렇게 구경도 좀 하시고 그 정도 성의는 뭐 예의가 아닌가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에 김자반님 지원한 시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면접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면접위원은 이런 정보 자체를 아시면 안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점수도 포함해서 몰라요.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어떻게 왔나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예전에는 좀 그런 것들이 간혹 또 있었지만 그거 역시도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왔다고 살면 물어보시면 돼요. 뭐 대놓고 사냐고 물어보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살면 자랑하면 되지만 안 살면 애정을 보여주시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락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맞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리임님 네, 지금 봉사활동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네. 예. 근데 인정은 안 되더라도 뭐 봉사 리포트는 저기 경기도에 면접 원서를 제출하시기 전 예, 그 이후 말고요. 그 전에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인데도 증빙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학교에서 근데 졸업 요건으로 하는 봉사 활동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종교 활동도 안 되고 종교 활동으로 한 봉사 활동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내는 분들은 좀 몇 분 안 되시고요. 비율적으로 없으면 면접 기간에 하셔가지고 아예 뭐 안 냈냐 그러시면 아 제가 뭐 그때는 수험 기간이라 힘들었는데 최근에 아는 기간이라 그래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먼데 가지 마시고 지원한 시군에 가셔서 기왕이면 그쪽의 기관이나 아니면 그쪽의 지자체에서 뭐 행사 같은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라는 꼭 어려운 분들 무슨 배식 봉사만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도우미를 한다든가 뭐 등등등 좀 찾아보셔서 이게 좀 소소하게 했습니다라는 정도 얘기하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표시라는 측면에서. 우리님 면접관들 성적이나 학력 모르나요? 네, 알면 큰일 납니다. 예, 그 규정상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대기망상님, 제가 임용유예 한다면 빈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용유예를 하면 그 자리에 TO를 잡아먹고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휴직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부적으로 보면. 따라서 TO만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은 언제 했냐, 뭐 학교 다니냐는 질문을 그것도 기본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 신상 질문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간혹 또 묻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너무 좀 어려 보이시거나 그래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냥 면접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면접위원들이 인사과 직원이 면접 보는 거 아니거든요. 면접위원은 그냥 면접만 보고 평가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인사과 직원이랑 짜웅해가지고 뭔가 한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렘마님 가장 선호되는 원하는 복식은 무엇인가요? 세미 정장? 네, 그냥 단정하게 정장. 이런 게 자켓은 좀 입으시고 자켓이 뭐 까마귀 자켓까지는 필요 없겠고요. 그냥 뭐 모노톤이면 뭐 흰색도 좋고 여성분들이면 다양하고요. 이렇게 자켓 정도 입으시는 것, 예, 그 정도만 지키시면 좋겠고요. 날 더우면 뭐 이렇게 노타이 저처럼 이렇게 노타이 하시는 것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뭐 그런 격식까지 찾을 건 없는데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장이 없으셔가지고 정장 대여 서비스들을 세상에서 많이들 하죠. 그걸 가시면 되게 까마귀 복장들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따로 정장을 사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현직 다니시다 보면 정장 입어야 될 일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사시는 것보다는 그런 대여 서비스를 좀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임 캐슬님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그럼 공개되는 저희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성 검사를 보셨으면 인적성 검사 평가 거의 이름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죠? 그 사전 조사서 아침에 쓰셨으면 그 복사된 것, 다음에 봉사활동 리포트 내셨으면 그 프린트된 본, 그 정도만 갖고 있게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믿으셔도 됩니다. 뭐 그런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면접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렘마님 경기 지역 지방직 면접 강의는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고를 좀 조만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는 그냥 인강으로 예, 들으시면 되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뭐 분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다음에 시정 정리하는 법 이 정도 강의를 드리고요. 이런 강의는 그냥 듣고 그냥 준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다음에 실습을 좀 오프라인으로 좀 하고 오프라인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HC님 면접 복장은 정장으로 통일인가요? 뭐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가긴 좀 그렇잖아요. 예의가 아니라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정장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좀 어감이 좀 다른데요. 제가 지금 입은 것도 정장이잖아요. 노타이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 입으셔도 되겠고요. 뭔가 좀 갖춰는 좀 입으시는 게 근데 뭐 본인이 생각하는 정장이라는 게 완벽하게 뭐 까마귀 소위 말하자면 그 정도로 무슨 아주 극포멀한 뭐 이런 뭐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기본 예의는 좀 갖추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 일도 영향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CH치님 면접을 혼자서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뭐 하시면 되죠. 뭐 한계가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후기도 알겠다, 질문도 알겠다 본인이 연습하셔갖고 녹음해서 좀 들어보시고 본인이 점검만 하시면 되지. 뭐 스터디도 괜히 좀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면 그냥 혼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공무실행보다는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집단주의. 남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 혼자 낙동강 오래돼서 나 혼자 뒤쳐져서 떨어진다는 이상한 불안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면접은 본인이 보시는 겁니다. 필기도 본인이 준비하셔서 공부하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코붕이 임용유예 궁금합니다. 물어보거나 임용유예 한다면 손해인가요? 임용유예 한다는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요. 그건 질문을 파악하신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뇌피셜로 질문하지 마시고 예, 좀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자벨라 킴님 봉사활동 리포트 응시안시에서 1년간의 봉사활동 기록이 있지만 최근이 넘었다면 증빙서를 제출 못하나요? 면접 공고문 지난해 거 한번 봐보세요. 예, 원서를 제출하기 전 2년 내에 증빙 가능한 뭐 이런 제한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구만은 아니에요. 그냥 전국구입니다. 봉사활동 리포트는 예, 그 상관없습니다. 봉사활동 리포트에 생년을 지우고 내야 하나요? 그건 알아서 내시면 돼요. 그냥 프린트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본인 신상만 증빙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다. 플래닛님 기술직 지원자인데 비전공자인데 실무 경력이 사무직렬 쪽인데 자기소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 비전공자인데 기술직 지원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급증한 건데 뭐 건축 토목도 많이 뽑다 보니까 전산 이쪽은 특히 좀 많으시니까요. 뭐 비전공자인 걸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면접에는 모릅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비전공자 먼저 말했다는 건 딴 얘기 할 게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면접위원은 여러분이 알려주신 것만 알기 때문에 면접은 고해상사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셔서 내 정보 중에 어떤 거를 얘기할 것이며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얘기하고 어떤 거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자랑으로 얘기할지
사무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연결해서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해당되는 전공 과목을 시험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수학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연결돼서 뭔가 좀 해보시거나 그게 안 되면 뭐 관련된 지역에 가셔서 그쪽에 관련된 사업하시는 거나 현장을 보거나 좀 체험하시는 걸로 좀 보완해서 성의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답변했냐고 물으시면 제가 면접을 대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준비하신 대로 얘기하면 되고요. 비전공자라고 떨어뜨리면 해당 공무원들, 해당 지자체만 손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쫄릴 뿐 예, 면접 결과에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네. 김영땡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지원 통역도 관련이 있는데 면접할 때 이런 부분을 언급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공식 명칭은 종교활동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종교활동으로, 근데 종교활동에서 봉사하는 건 종교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활동으로서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회나 뭐 등등등 이렇게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하는 봉사활동은 뭐 교인들 사이에서는 봉사활동일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 정도의 워딩만 지키시면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HC님 면접 준비를 합격 날짜가 다가오고 나서 준비해도 안 늦을까요? 네. 예, 1, 2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기출을 보시면 알 거예요. 뭐 특별하게 준비 뭐 잘하기로 하면 뭐 리미트 무한된 게 면접이고요. 죽을 때까지 준비해도 준비를 못하는 게 면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준비하는 건 일주일이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기출과 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파악하시는 걸 전제로 일주일. 희리님, 선생님께서 짜주시는 면접 스터디는 동네별로 짜주시나요? 동네별로는 못하고요. 시군별로, 지원 시군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수원이면은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좀 계시겠지만 그 외에는 아마 서울, 경기에 전국에 흩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으로는 못 짜드리고요. 따라서 온라인 스터디로만 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뭐 서울이면 서울권, 뭐 이렇게 경기 남부권 이렇게 좀 큰 권역별로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전국구로 짜드릴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나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면접 준비의 본질도 아니고요. 친목 도모하는 건 면접 준비가 아닙니다. 렘마님 아직 미필인데 면접 효과가 크나요? 미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뭐 얼굴이 연식이라서 너무 어려 보이시면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랬다고 면접에 일도 영향이 없습니다. 명케이님, 현 거주지와 다른 곳에 지원했는데 다른 곳에 지원한 분이 80%가 넘습니다. 운전면허 있는 걸로 어필해도 될까요? 아니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굳이 뭐 안 산다는 얘기를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운전면허가 있는 거는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운전면허 그래서 3시간 걸립니다라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제가 차도 있고 가까워서 한 3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알아서. 그거 중요한 포인트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만 쫄려 하실 뿐입니다. 짜후이님 아까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해주신 면접 사례나 질문은 지역별 책자에도 나와 있나요? 지역별 책자는 없고요. 저는 경기도 통합이고요. 그 안에 지역별로 제가 뭐 100페이지 가까이 다 넣고요. 후기까지 하면 한 150페이지가 다 사례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워낙 경기도가 31개라서 예, 그렇게 다 따지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 넣기에는. 나오면 진짜 이거 한 5배쯤은 돼야 돼요. 작년 것만 다 실어도. 뭐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외부로 보실 수 있게 수강생분들한테는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생분들한테 따로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백님 사투리가 있어서 타 지역 온 게 티가 나는데 이럴 경우 살던 지역과 은시 지역의 사업을 비교하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서울시는 그런 게 많은데요. 경기도는 자기네 그냥 질문지만 묻기도 바빠서 뭐 다른 지역인 거를 묻는 경우를 제가 흔한 경우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흔한 경우라고 그렇습니다. 이사 와서 사시면 그냥 산다고 얘기하세요. 뭐 살면 거기가 거주지잖아요. 경기도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오시는 데입니다. 경기도에서 뼈를 묻는 분들은 얼마 많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쫄려하실 거 없습니다. 뭐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부님 환경직인데 환경 분석 업무를 1년 했습니다.
1년 했으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냥 했다고 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업무 하는데 이런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뭐 1년을 짧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면접 경험이 없는 지방 7준생인데 1주만 잘 준비해서 가는 건가요? 9급도 절실해서요. 9급도 절실하시면 안 되고 7급이 절실하셔야죠. 9급은 껴서 가시면 되겠고 나중에는 후기를 보시고 본인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보면 이런 분들은 멘탈을 안정적으로 유지 못하시면 힘들어요. 예, 둘 다 힘드실 겁니다. 멘탈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차분하게 좀 준비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7준생은 멘탈 싸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엉덩이 싸움과 멘탈 싸움이지 저는 머리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급 분들은. 그 여러 가지 험난한 그 외부의 뭐 면접본의 스터디나 이런 험난한 거를 다 겪으시고 제 이제까지 보신 분 중 오관왕 사관왕 흔하게 많았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 멘탈들 좋으세요. 안정감 있게 그런 분들이 결국은 7급도 엔딩을 하십니다. 따라서 9급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보험을 잡고 생각하시면 전 글쎄요. 기본만 준비하시면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렸으니까 본인 멘탈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어줍지 않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님, 저소득 장애 전형은 1번과 다른 지문이 나오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보는데 다만 조편성은 따로 하게 됩니다. 그 저소득은 저소득 구분, 장애는 장애 구분 내에서 평가를 합니다. 인원이 안 되면 오전조는 저소득 같은 조인데 오후는 장애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 그것도 안 되면 뭐 1, 2, 3번 장애로 따로 해놓고 일반 전형을 4번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면접위원은 저소득인지 장애인 전형인지 알고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면접이 특별한 게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띵푸딩님 시에서 인턴 했는데 관전 중년은 아니지만 어필해도 되는 뭐 이탈 쓰시면 되죠 뭐. 블라인드는 본인이 대학교 좋은 대학 나왔어요. 가방끈 석박사 가방끈 끼래요. 우리 엄마 아빠 금수저 우리 아빠가 대단한 분이셔서 저 금수저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지역도 일부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지역이 또 있어요. 경북 같은 데는. 근데 뭐 가까운 데에서 뭐 여기 지역에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정도 얘기하시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시에 연구가 있으면 자랑을 은근히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코미님 2학년이라 토목 전공 지식이 부족한데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토목집 보시면 토목 전공 질문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하더라도 뻔한 거 물어봅니다. 그죠? 콘크리트의 종류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냥 몇 개 외우고 가시면 돼요. 그나마 물을 가능성 10%도 안 됩니다만 다만 토목직렬이면 관련된 땡땡시에서 현안이 뭐가 있나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발전할까요? 라는 질문에 연관지에서 도로 얘기를 하든지 하천 얘기를 하든지 생활수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면접을 질문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런 관념적인 질문을 안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호중님 현재 사는 곳은 아닌데 응시직이 거의 오래 살았다고 뭐 오래 살았는데 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갔다 왔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뭐. 별로 중요한 포인트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쫄려서 계속 이 연고지 질문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질이 아니라고요. 평가 면접위원단은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실제로 질문화되지도 않는다라는 걸 아까 드린 오픈 자료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는 지역별로 짜주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역별이고요. 뭐 서울 남부, 뭐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약간 이런 식으로만 하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프라인에서 단톡방 같은 데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그렇게 짜드리면 많은 분들을 짜드릴 수 없고요.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보고요. 몇몇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꼭 오프라인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몇 분들 때문에 전체 스터디를 짜는데 지장이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오프라인 스터디만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같은 데 제가 양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골뱅이 원하는 지역 지원식은 넣으셔가지고 구인하시면 원하시는 분들끼리 댓글을 다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구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20212님 시립도서관에서 알바 경력 그런 건 자랑하시라니까요. 있으면 안 되는 경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하면 안 되는 경험. 첫 번째 이적 행위 경험. 김정은 찬양 이런 건 안 되시고요. 두 번째 범죄 경험. 제가 범죄 저질렀거든요. 이런 두 가지만 빼고요. 모든 게 됩니다. 안 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거에서 본인의 어필할 포인트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이거는 되나요? 저거는 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님, 블라인드 면접 때 나이도 모르나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 정도 미루시고요. 근데 얼굴이 나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네, 가면을 쓸 수도 없고. 근데 그나마 마스크를 좀 껴서 그것도 조금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대충 눈치는 챌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그건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다. 산삼부님, 나이 많은 사람 준 시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이고요. 특정시고 그 시가 맨날 그런 것도 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랬다라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냥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고요. 그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묻지 마십시오. 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자반님, 봉사 기부도 봉사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헌혈도 기부 1시간, 헌혈 한 번은 봉사 1시간으로 쳐준다고 경기도 거기 가이드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코코님, 나이 어리고 군대 갔다 와서 사회 봉사 경력이 없는데 봉사 경력 없는 분들이 3분의 2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없으시면 면접 준비 기간에 뭐라도 좀 찾아서 좀 하는 성의를 보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리님 개명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개명 사업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관심 없고요. 예,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물으시면 저도 아주 구체적인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대부분의 많은 행정지침이 내규로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람이 되지 않고요. 그런 건 인사과에 전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불이익 전혀 없으니까요. 쫄려가지고 괜히 뭐 이당 게시판에 물어보고 계시는데 이상한 정보 듣지 마시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인사과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같은 거 당연히 없고요. 인사과 직원이 면접 보는 거 아닙니다. 면접원이 별개로 분리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상 유사님, 최근 2년 동안 공무원부 구청 공익으로 이런 걸 써도 상관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여자인데 정장 치마 입어야 될까요? 바지 입으셔도 됩니다. 어울리시는 거 입으시면 되고요. 이견은님, 수업은 주 몇 번 하시고 총 몇 차례 진행됐나요? 좀 강의육사를 잡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따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인강으로 다 보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실강 기다리지 마시고 라이브로 보시거나 그냥 인간하면 인강으로 올라오는 게 쪼박쪼박 보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고요. 공무원들 거의 3분의 1 정도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셔가지고 꼭 얼굴을 보고 수업을 들어야지 참아야 되지 공부한다는 생각하시는 건 구닥다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학원에서는 무조건 오라고 하고요. 뭐 이런 걸 하는 걸 저도 아는데 저도 와서 같이 얼굴 비비면서 얼굴 보고 하는 게 좀 더 좋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힘들어요. 서로 간에. 따라서 그냥 취할 것 취하고 정보만 아시면 되는 것이니 온오프 자꾸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You can call me 리님. 네, 청바지에 셔츠 입고 와도 지장 없을까요? 또 예의는 좀 갖추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전 매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너의 문제. 기본 매너. 꼰대라 이렇게 말하면 또 꼰대라고 하나요? 야, PTO는 정정 안 입고 안 된다더라. 매너가 개매너라 그러더라라고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쎄요. 그 기본적인 그 격을 좀 갖추는 거는 기관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접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면접을 잘 뽑아줄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기관 존중, 기관에 대한 예의는 시민에 관한 예의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면접위원은 땡땡시의 시민과 주민을 대표해서 뽑히신 시장님 혹은 군수님을 대리한 인사과 직원이 초빙한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민과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을 대신 면접을 보고 평가를 해주는 거라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의를 갖추시는 거는 특정한 면접은 두 분이나 인사과 직원이 아니고요. 시민과 여러분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님이시죠. 여러분의 월급을 주시는. 다음에 혜정리님, 면접이 많이 약한데 막막하네요. 강의와 스터디만 준비하면 될까요? 그 낯선 거지 막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필기 준비하는 에너지의 10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쫄리시는 마음이 가장 불안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조디 조님 도청 와서 5분 스피치 없나요? 도청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력 채용도 있고요. 도청에서 보는 도청주가 하는 면접에서는 5분 발표를 해왔습니다. CM 최인님 목소리 작고 첫인상이 소심해 보인다는 많이 듣는데 면접에서 리스크가 끝나요?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시면 좀 키우시면 되겠고요. 첫인상이 소심해 보인다? 마스크 낄 거니까 3분의 2는 가려줄 거고요. 예,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개성 뭐 저 어디 사위감 며느리감 그 저기 장모님 장인 장모 되실 분들한테 가서 예, 뭐 참견하는 자리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것만 또박또박 얘기하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인간성을 테스트받는 자리인 것처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많네요. 지원한 시에 위치한 대학교 나왔다는 거 얘기하시면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JSS님 주민등록카드가 제출하나요? 초본 제출하라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많은 시군에서 초본 제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면접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출하라는 제출하시면 되고요. 면접위원이 그거 보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서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기관 공개 면접같이 대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 공공기관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모 공기업 이렇게 셀프 블라인드만 하시면 되고요. 전공이나 뭐 업무를 얘기하시는 것까지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관명과 대학명, 기업명, 그죠? 건축 분야에서 꽤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요. 면접을 공고해서 물어보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셀프 블라인드만 하시면 된다. 이혜일이님 국회 인턴 6개월도 말해도 될까? 자랑하실 필요가 있으면 자랑을 하시라고요. 말해도 될까 물으시면 제 답은 동일합니다. 이러이러한 경험 말해도 될까라는 제 답은 똑같습니다. 아니 안 될 거 없다고요. 두 가지만 빼고 이적행위 범죄 경험만 빼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자랑으로 쓰실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안 될 경험은 없습니다. NHT님 면접 후에는 교재 포함되어 있나요? 한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 400 몇 개를 넣으면요 한 3000페이지짜리만 교재 후기를 따로 만들어야 돼서 그 외부로 보이시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복직이신데 그레시킴님 골수 이식한 것도 헌혈 관련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그것도 뭐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증빙만 가능하면 증빙 안 되면 나중에 봉사활동 질문하면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얘기하시면 될 일이지 예, 얘기를 하냐 해봐도 되냐 안 되냐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라고 묻는 건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본인은 어떠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지를 본인이 고르셔서 그걸 어떤 워딩으로 길게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떠한 맥락에서 땡땡시 땡땡군에 도움이 되겠다. 내가 이런 면에서 안정적이고 오래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알리바이로서 얘기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이지 뭔 되고 뭔 안 되고는 아무 의미 없다. 어디에 살고 안 살고도 왜?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그 지역에 오래 살았거나 연고가 있으시면 자랑하시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역, 지역이야 가까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고등학교명 밝히는 것도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썬피님 작년 교재 그냥 보셔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경기도가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그건 하십시오. 뭐 굳이 꼭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제 입으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질문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짧고 굵게 하느라고 시간을 좀 길게는 못 써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간 오늘 한 2시, 벌써 3시간이나 해버렸네요. 예, 원래는 2시간만 좀 짧고 굵게 할까 했는데 늘 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해버리면 수강생들 더 적어진다고. 그래도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또 필요하시면 또 필요하실 때 또 정부 차원에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뭐 꼭 뭐 제 강의 들었다고 붙고 이렇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고 효과적이 되시고 이럴 때 그런 용도로 소용이 있으시면 뭐 하여간 그래도 뭐 돈 아깝다 생각이나 시간 아깝다 생각은 들지 않게는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좀 지을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것도 유튜브 곧 끊고요. 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단톡방 아까 아마 여기 유튜브 밑에도 있을 겁니다. 단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서로 좀 동기들끼리 좀 미리 지역별로 좀 들어가셔서 얘기도 좀 나누시고 정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면접 결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을 보시고 대략 사이즈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준비하자. 플러스 뭐 약간의 성의, 몸준 요거 좀 가능하면 좀 편하게 좀 하시면서 그것도 좀 같이 좀 기왕이면 좀 하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 재면접이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 많이 불안적인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귀등으로 듣고 그냥 나만 그냥 조곤조곤 준비하면 별 무탈 없이 넘어갈 것이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정리를 마무리